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그 대학생들을 만났죠. 만나서 이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이 갈라치기 정치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이게 참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게 정치인들은 어떻게든지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국민들의 어쨌든 갈등을 일으켜서 자기 표를 확보하는 그런 그 쉬운 정치를 많이들 하죠. 그렇죠. 네. 젠더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요즘에는 뭐 또 친중이냐 친미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 결국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혐오, 이 갈라치기 정치에 기대서 이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준석 후보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준석 오늘 후보. 아주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청년 정치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뭐 이준석이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준석식의 청년 정치를 꿈꾸는 사람은 이준석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남겼습니다. 네, 사실 그게 그 정치인들이 그 유혹이 있거든요. 자꾸 이제 사람들 그 혐오를 부추겨서 자기 그 표를 쉽게 얻는 거잖아요. 자기 컨텐츠가 없으니까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자기 표를 확보하는 그런 쉬운 방식의 정치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런 취지겠죠. 자, 김문수 후보는 뭐 본인이 도둑이 제발 저린 건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후보가 발끈할 것 같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청년 구구화 발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네이밍을 했군요. 네, 오늘 이제 아주대에 가서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대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갈라치기 그 갈등 혐오에 기반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외려 청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년의 기대를 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청년 세대의 그 극우화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제기를 한 것을 마치 전체 청년이 극우화된 것처럼 청년들을 모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또 다른 또 왜곡 갈라치기죠. 이거는 한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재명 후보가 우리 세대의 청년들이 전부 극우화됐다. 이 김문수 씨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님이 오신다는 걸 비밀로 하고 그냥 정치인 간담회라고 하고 학생분들께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설레면서도 긴장된다고 오기 전에 많이 떨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재명 오는 거 맞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신청했는데 취소도 못하고 억지로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5분들과 고민 이야기 나눠볼 텐데 내가 모든 대학생들을 다 대변해야지 대표해야지 하는 부담감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치를 배우면서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시국선언 이후로부터 이제 많은 갈등들이 터져 나갔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들의 정치 양극화 형상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청년은 때묻지 않은 그 흰 종이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흰 종이가 다른 세계만 치우쳐져 있으면 그것은 하얀 종이가 쉽게 물들어 버리는 것 같이 금묵자학 같은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들이 미래 세대로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말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흰종이 같다. 제가 앞으로 좀 써먹을 테니까 저작권 주장 안 하실 거죠? 과거의 사회 변화 혁명은 다 청년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청년 세대 중에 일부는 사실 매우 보수적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극소주의긴 하지만 극우화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 더 극렬하게.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 말이 이 말 같아요. 흰종이 같아서 금묵자처럼 오염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표시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까만 옷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흰 옷에는 표시가 난다. 아주 시사하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정치학도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그 아주대 시국선언 탄핵 국면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네, 분이라고 합니다. 학생에서 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했다고 하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젠더 갈등, 특히 청년 사회의 젠더 갈등, 이게 이렇게까지 갈등할 일이냐? 저는 이게 정치 때문이라고 봐요. 정치의 일반적인 속성 때문이 아니고 악성 정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역량을 발휘하고 선의를 가지고 설득해서 지지를 획득하는 게 아니고 편을 갈라가지고 싸움을 시킨 다음에 한쪽 편을 들어서 쉽게 자기 편을 만들고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우거든요. 이 극우적인 방식은 되게 편하긴 한데 사회를 좀 먹어요.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줄이고 분열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정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수렴하고 이 과정인데 반대로 하는 거죠. 극우적 사고는 갈등을 부추기고 대립 혐오를 하게 한 다음에 한쪽 편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편을 들게. 그러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적극적인 극렬 지지층을 소수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몇 개를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를 갈등을 부추겨요. 아, 너희들이 뺏기고 있는 거야?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가 노인 세대 부양만 하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연대 의식을 훼손해요. 그리고 또 자기 편을 조금 챙기고 이런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많이 오염이 된 것 같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서 정말 훌륭한 정치학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치학자가 되실 것 같고. 근데 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청년들이 많이 오염되긴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세대고 가장 기회 부족에 따른 피해가 큰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걸 누군가가 자극해서 분열시켜서 극단화되고 극우화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 과정에서 보면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걱정을 했잖아. 아, 큰일이다 젊은이들 걱정을 했는데 작년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의 이 변화 행동의 주체가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게 대신 싸워줘서 감동이다 이걸 넘어서서 그 걱정했던 젊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전면에서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네. 청년 극우화 발언이라고. 이거 그냥 김문수 씨가 도둑이 제발 저려서 내가 지금까지 청년들 국가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어떻게 알았지? 네. 네, 그러면서 일부 또 청년들을 그러면서 또 갈라치기 한 것 같아요. 전제를 했네요. 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청년이 걱정한 이 질문 있잖아요. 네. 김문수 씨의 이런 행동을 우려해서 지금 질문한 거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청년 세대를 뭐 극우화됐다고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런 갈라치기 정치에 이 매몰되어 있는 이제 일부 청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2.3 계엄을 맨몸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청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또 청년들 속에서 미래의 꿈을 본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이것을 마치 청년 세대 전체를 극우화 됐다라고 매도한 것처럼 역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전체 청년 세대들을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고 결국 이런 혐오에 기반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이게 갈라치기 정치죠. 네. 예.